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봄을 맞아서 대청소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이나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무릎 연골 손상 혹은 어깨 회전근개 손상 등 관절 질환 위험성이 무척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통증이 2주 이상 길게 지속된다거나 붓기나 열감이 동반되면 그 즉시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봄이 오면 아파오는 무릎, 비수술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알짜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화통화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무릎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죠.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중에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적절한 치료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계속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기에 진단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이 중요하겠고요. 치료에 대한 완치에 대한 확신 꼭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무릎 관절 건강과 관련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수많은 관절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역시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는 무릎이 아닌가 합니다. 원장님 우선 무릎의 구조와 각 기능이 궁금한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무릎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뼈와 그리고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를 잡아주는 인대 그리고 각 끝마디에 마찰을 줄여주는 관절 연골 그리고 관절 전체를 주머니로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중에서도 무릎의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 이 두 가지가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 연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뼈의 끝단을 이루고 있어서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반월상 연골은 무릎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손상이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계속 진행되게 되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무릎이 아프게 되는 그 원인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주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그 구조 원인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인대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인대 손상은 운동하다가 또는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삐끗하거나 이럴 때 인대 손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릎의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 네, 이때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고 네네.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천천히 서서히 마모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릎 주변에 점액낭염, 마찰을 줄여주는 물주머니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정렬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인접 관절의 문제, 고관절이나 발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또 무릎 통증이 있을 수 있겠고요. 흔하지 않지만 무릎을 싸주고 있는 관절 주머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면 역시 퇴행성 관절염을 들 수가 있는데요.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 어떤 단계로 진행됩니까?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을 쉽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정상 초기 관절, 관절염 초기, 그리고 관절염 중간 단계, 그리고 관절염 말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엑스레이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는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 조기 진단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중간 단계 환자분들은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 연골이 손상되기 때문에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은 정상 관절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부정절 상태나 또는 마모
그리고 뼈가 가시가 돋는 골극이 형성되는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오. 이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무릎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치료 방식도 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절염의 초기 관절염 환자분들 이때는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을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 단축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충격파 치료 또는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관절염 중기 환자들은 중간 단계 환자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조기 진단이 꼭 필요한데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손상된 연골, 특히 관절 연골이 손상되어 있는지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고요. 이런 손상 없이도 관절 주변에 인대 손상이 있다면 주사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월상 연골 시술, 부분 절제술이나 또는 봉합술을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네. 관절 연골이 손상되어 있을 때는 그 범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연골 성형술이나 연골 재생술을 시행할 수도 있겠고 범위가 굉장히 좀 큰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은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럴 때는 경골근이부 절골술을 통해서 옷자다리를 교정해 주거나 연골과 뼈를 동시에 이식해주는 골연골 이식술 또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나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가능하면 이제 말기로 가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미리미리 잘 치료받고 관리를 하면 좋을 텐데요. 맞습니다. 자,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들 몇 가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주사 치료 가운데 증식 주사 요즘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네. 근본적인 원리가 궁금합니다. 네, 그 증식 주사 치료는 관절 주변의 인대나 또는 관절 주머니에 손상이 있는 경우 염증을 줄여주고 조직이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인데요. 고농도의 포도당을 정밀 진단을 통해서 손상된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 주입해주면 몸에 정상적으로 염증 반응이 동반되게 되고 그 염증 반응을 따라서 오는 조직의 재생 반응들을 인위적으로 유도시켜서 조직이 재생되고 또 튼튼하게 강화되게 해주는 이런 목적을 가진 치료입니다. 네. 일단 주사 치료라서 간편할 것 같고요. 또 시간도 짧을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특징들, 장점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수술방에 들어가지 않고 외래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간단한 치료라는 게 특징이겠고요. 또 흉터가 치료 자체가 절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염증 반응을 차단시켜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손상된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가 강화되고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서적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특징이 돼 있고요. 또 한 번 치료해서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부작용 없이 또 두 번째 치료, 세 번째 치료 시행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 통증 완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스스로 그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거나 치유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증식 주사 치료가 아닌가 합니다. 자, 실제로 증식 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치료 사례 만나볼게요. 66세 어머님께서 증식 주사 받으셨어요. 환자분은 66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평소에는 괜찮다가 좀 움직이거나 걸을 때 통증이 많이 심하셨다. 그리고 무릎 안쪽에 통증이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정밀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내측 무릎 안쪽에 연골 손상과 그 내측 측부인대가 굉장히 부종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반돼서 뼈에도 멍이 좀 많이 들어있는 소견이 보였는데 물론 관절 안에 물이 많이 차 있었고요. 주사 치료를 3회 정도 시행하시고 안쪽 무릎 내측 측부인대가 튼튼해졌고 손상된 부위와 그리고 뼈의 부종도 많이 가라앉아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원장님, 반월상 연골 파열됐을 때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네, 관절 내시경이 비교적 굉장히 간단하고 안전하고 그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치료 방법인데요. 62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은 양쪽 무릎 안쪽에 통증이 많이 심하셨는데 MRI 검사를 통해서 안쪽 내측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고요. 시술 전과 시술 후 소견을 비교해 보면 내시경으로 간단히 찢어진 연골을 정리하는 데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일상 복귀에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고민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해결에 좀 도움 드려야겠죠? 자, 만약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느껴지시거나 혹은 걸으실 때마다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죠.